2의 x제곱은 a, 3의 x 플러스 1제곱은 b라고 할 때 72의 x제곱을 a와 b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단, x는 자연수이다. 이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즉, 숫자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숫자는 계산이 가능한 문자라고 인식하면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뭐야? 수학 문제 맞아?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특히 70이는 분명 숫자인데 이걸 문자로 표현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왜 숫자를 문자로 바꾸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숫자를 넣어 계산하는 습관이 강한 학생들은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니까요. 즉, 문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의 고정관념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사칙연산을 강조합니다. 사칙연산은 숫자와 숫자 사이의 관계를 4개의 문자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통해서 변형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참 쉬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왜 그렇게 그림도 많고 설명도 많은 걸까요? 그건 이런 사칙연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문장형 문제를 풀려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왜 그런 사칙연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저 문제에 2개의 숫자가 있고 현재 단원이 만약에 나눗셈이면 숫자 사이에 나눗셈을 넣고 계산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문제의 상황을 스케치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연산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간혹 나눗셈 단원에서 답지에는 나눗셈을 이용하여 문제가 풀이되어 있지만 제가 풀이한 방법에는 곱셈을 이용하여 문제가 풀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며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눗셈으로 하는 경우를 설명해주면 그냥 그렇게 외워서 풀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주위의 기대감도 문제입니다. 넌 잘 푸니까 한 장 더 풀어 라던가 옆집 아이는 빨리 푸는데 넌 왜 이렇게 느리니? 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들은 눈치를 보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제 아이를 통해서 경험해본 사실입니다. 엄마의 무한한 이기심, 저는 엄마이기에 할 수 있는 자식에 대한 욕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무한한 이기심이 자신의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와 대화를 해본 결과 넌 잘 푸니까 한 장 더 풀어 라는 말을 들으면 어차피 빨리 풀어봐야 또 푸는데 천천히 풀자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엄마가 원했던 생각은 난 잘 푸니까 더 풀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숙제가 많다면 대충 그렇게 푸는 것이 덜 어렵고 빠를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연습이 반복된다면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푼 것이 답이 맞고 주변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다면 그게 고정관념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문제의 내용상 왜 이런 숫자와 왜 이런 사칙연산을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부터 알아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데 빠르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동안 어머님들도 학생들도 잘 참아주고 연습해주면 괜찮겠지만 주변의 다른 정보들을 듣고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지수법칙 3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의 합과 같다라는 공식인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A가 4개 곱해져 있고 두 번째 A가 3개 곱해져 있는데 두 수를 곱했으니까 A가 총 7개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밑이 여러 개인 거듭제곱은 각각의 거듭제곱과 같다 라는 공식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이 3개 곱해져 있는데 이거를 나열해서 정리하면 A가 3개, B가 3개 곱해져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과 같다라는 공식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A가 3개 곱해져 있는 것 자체가 4개 곱해져 있는 것이니까 첫 번째 했던 지수법칙에 의해서 A가 총 12개 곱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A가 4개 곱해져 있는 것 자체가 3개 곱해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여기 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3의 x승, 그러니까 밑이 2와 3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7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을 a와 b를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하는 거니까 72를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72를 소인수 분해하면 72라고 하는 것은 8 곱하기 9로 되어 있고요.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9는 3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으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것에 대한 전체 x제곱 요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서 좀 변형된 형태를 좀 알아본다면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가는 것이고 3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b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3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의 x제곱 곱하기 3과 같은 것이고요. 이것은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 곱하기 b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수법칙에 의해서요. 그렇다면 여기 7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 소인수 분해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전체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3x제곱 곱하기 3의 2x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을 좀 이 문제의 형태에 맞게 적용을 하게 되면 2의 x제곱이 3개, 3의 x제곱이 2개 곱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다가 위에서 정리한 식을 그대로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a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3분의 1 b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9분의 1 a 세제곱 b 제곱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특별한 계산이 없습니다. 2의 x제곱과 3의 x제곱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긴 것 대신에 a와 b를 대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없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차분히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숫자는 연산이 가능한 문자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등학교에 지수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아이가 이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